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라이프의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치과와 캐나다 치과의 전반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가장 다른 점은 아무래도 치료비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치과 의료보험 적용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물론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스케일링까지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둘 다 비보험이었단 말이죠. 여기 캐나다는 의료 쪽이 정부 소관이라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상이에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치과 치료거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부에서 이머전시로 몇 가지 치료를 커버를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적으로 이제 전액 개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긴 한데 회사마다 그 커버리지가 조금씩 달라요. 이 회사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설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개인 직장에서 해주는 커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라도 있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치과 청구의 그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치료비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거 2017년도 기준인데 지금 현재 2019년도하고는 약간 청구 금액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기준으로 클레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마다 코드와 청구 금액이 있죠. 두 번째로는 전문의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메디컬 쪽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이렇게 과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여기 치과도 전문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소아 전문의, 교정 전문의, 고강외과 전문의. 일반 치과 의사하고 다르게 그 전문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대 졸업 후에 몇 년 더 교육을 받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그 분야만 오래 공부하시고 치료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치료를 잘 하신다는 점. 근데 단점은 이제 일반 치과 치료비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 치과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맛은 없어요. 이제 오래된 장비, 오래된 체어, 막상 들어가 보면 마치 1990년대 한국 치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내공이 쌓이신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치위생사와 어시스턴트 직업이 아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치위생사들은 아주 멀티죠.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여기는 직업이 나눠져 있는 만큼 하는 일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치위생사들은 스케일링만 합니다. 나머지 진료 파트, 의사와 하는 모든 진료 파트에서는 모두 어시스턴트 담당이에요. 여기 캐네디언 치위생사한테 제가 뭘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치위생사는 개인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오피스에서 스케일링, 엑스레이 정도를 의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라면 굳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있으면 여러 상담들이 바로 오고 갈 수 있는데 치과 의사 없는 치위생사만 있는 클리닉에 갔을 경우에 제가 치과 의사가 있는 클리닉으로 재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번거로움 때문인지 주변에 치위생사가 오픈한 클리닉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들은 성공 케이스는 저희 병원 환자인데 이분이 무빙 클리닉을 오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럭을 개조해서 클리닉으로 만들고 학교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환자분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 위주고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예요. 지금 이 치유생사는 치과 의사를 고용해서 함께 진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